2025년 상반기에 공개된 작품들 중 가장 성공한 작품을 꼽으라면 역시 소니 픽처스에서 선보인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죠. K-POP이 워낙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컨셉 자체는 친숙했지만 이 영화를 올해 최고의 히트작으로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오늘은 캐대언에 대한 각종 디테일과 비하인드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2021년 캐대언의 제작 소식을 처음 발표했는데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이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비밀리에 악마를 사냥한다는 컨셉의 액션 어드벤처라고 이야기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캐대언은 영화 레고 닌자고에서 활약한 매기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넷플릭스 영화 위시 드래곤에 참여한 크리스 아페란스가 공동 감독으로 참여했으며 프로듀서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고전 명작 슈렉의 제작자인 아론 워너가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려한 제작진 라인업으로 영화의 전반적인 퀄리티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매기간 감독은 이 영화를 K-POP을 포함해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러브레터로서 제작했는데요. 자신이 1990년대부터 사랑해온 음악, 패션, 음식 그리고 스타일을 모두 아우르는 작품이라고 하죠. 영화의 메인 테마는 물론 K-POP이지만 사실 감독은 처음부터 K-POP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고 기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원래 한국 문화 자체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메인스트림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시각적으로 독특한 요소를 찾기 위해 한국만의 신화와 전설에 관한 소재를 찾기 시작했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K-POP이라는 소재는 수많은 탐색 과정을 거쳐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요소였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감독이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충분히 강하고 멋진 여성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욕구였는데요. 노출에 심한 옷은 피함으로써 성적 대상화도 되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감독은 자신이 상상했던 완벽한 여성 캐릭터들을 구현했는데 그동안 업계에서 강력한 여성 히어로들을 성공적으로 표현해냈던 프로덕션 디자이너 헬렌 첸의 공이 매우 컸으며 이렇게 탄생한 캐릭터들이 흥미로운 이중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평소에는 인기 아이돌이지만 무대 뒤에서는 스펙터클한 액션을 보여주는 데몬 헌터로서 활약한다는 설정을 완성했다고 밝혔죠. 원래 위시 드래곤 작업 이후 장기 휴식을 계획 중이던 크리스 아페란스는 감독의 초기 아이디어를 듣고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곧바로 감독과의 창작적 유대감을 느꼈다고 하죠. 소니 픽처스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총괄하는 조시 베버리지는 캐대언 프로젝트만의 독창성에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이전에 시 비스트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작업했던 조시는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도 정말 환상적인 작품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죠. 감독은 이야기와 캐릭터 테마에 포커싱을 두고 본격적으로 시각적인 요소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3명의 여성 캐릭터들이 각자 다른 다양한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조시 베버리지에 따르면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는 각자 이중적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룹의 중심이자 리더인 루미는 정말 극도로 프로페셔널한 완벽주의자로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이 비밀은 스토리를 전개할 메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댄서이자 디자이너인 미라는 큰 키와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졌지만 무대 밖에서는 꽤나 직설적이고 강렬한 캐릭터고 작중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로 꼽히는 막내 조이는 명랑하고 에너지 넘치는 귀여운 캐릭터지만 무대 위에서는 인상적인 랩을 선보이며 유능한 퍼포머로 변신하죠. 캐대언 제작진은 한국의 무당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데요. 하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구슬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던 무당들을 한 명의 퍼포머로서 바라보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많이 참고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극의 분위기를 전환하며 스토리를 이어가는 특유의 숙련도를 가장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이 매우 유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둡다고 느낀 감독은 본인의 영화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꼭 한번 담아내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꽤나 딥하고 다크한 테마를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유쾌하면서도 재미있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제대로 반영한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했는데요. 두 감독들은 캐대언이라는 작품을 그저 어중간하게 한국의 요소를 첨가한 C급 영화가 아닌 철저히 한국 문화에 충실한 작품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조사했고 그 중에서도 실제 K-POP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 앨범에 수록된 사진, 콘서트 조명, 심지어는 한국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크리스 감독은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모든 아티스트와 애니메이터, 조명 담당자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 끝없이 노력했으며 결국 자신들이 꿈꾸던 비전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실제 한국의 K-POP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제작했는데요. 메인 곡들은 BTS와 블랙핑크의 곡을 작업했던 작곡가 팀이 참여하면서 애니메이션 OST지만 실제 아이돌 음악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고퀄리티의 트랙을 만들어냈죠. 이 곡들은 극 중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실제로 아이돌 콘서트에 온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소니 픽처스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같은 영화에서 선보였던 혁신적인 2D와 3D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유명하지만 매기 감독과 크리스 감독은 오직 K-POP 데몬 헌터스를 위해 기존 소니 픽처스의 색깔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미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입증된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영화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넘어서려 하기보다는 CG에서 영감을 받은 애니메이션 스타일 자체에 더욱 집중했고 실제로 영화의 99.9%가 CG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죠. 캐대언 속 캐릭터들은 항상 단정하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지 않는데요. 때로는
때로는 엽기적이고 과장된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베버리지에 따르면 이는 영화 속 장면의 분위기와 장르의 변화에 따라 캐릭터의 표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페이스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무대비 카리스마 있고 화려한 모습부터 현실 속 코믹한 모습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채로운 캐릭터성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제약 없이 얼굴의 미세한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팀에는 디즈니 출신 고급 인력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프로덕션 디자이너 헬렌 첸은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과 빅히어로 6를 작업했던 커리어 하이 인재고, 아트 디렉터 에이미 톰슨은 마찬가지로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과 주먹왕 랄프 2에 참여한 고급 인력이죠. 캐릭터를 창작할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영감들과 레퍼런스를 전부 따라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두 감독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배우, 모델들의 사진으로 가득 채운 디지털 게시판을 만들었고, 이후 미술팀이 함께 참여하면서 게시판은 영감의 완전체로 변신했죠. 헌트릭스 멤버들의 성우와 가수를 캐스팅하는 작업은 수년에 걸쳐 진행했던 가장 세심한 작업이었는데요. 감독들은 멤버들이 가진 아이돌 페르소나와 사석에서의 성격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자연스럽게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는데, 이는 캐릭터들의 음악적 퍼포먼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캐릭터의 보이스 캐스팅 자체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제작진은 이에 더해 힘있는 보컬을 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정말 캐릭터 그 자체처럼 느껴지는 유능한 가수들을 찾아야 했는데요.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캐릭터들을 정말 실존하는 한 명의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었죠. 헌트릭스 멤버들인 루미, 미라, 조이는 실제 K-팝 아이돌과 한국 모델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요. 감독은 새 주인공의 시각적 레퍼런스로 블랙핑크와 트와이스의 멤버들을 언급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루미는 블랙핑크의 제니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감독은 이후 루미는 여러 아이돌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캐릭터라고 밝혔죠. 루미는 헌트릭스 멤버들 중에서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는 매기 감독이 수년에 걸쳐 구상해온 캐릭터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애니메이션의 고유한 특성과 이른바 한국식 스포트라이트 연출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이 조금씩 조정되었고, 감독이 바라던 고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적인 외모를 지닌 캐릭터로 최종 탄생했습니다. 반면 조이는 귀엽고 통통 튀는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는데, 활기차고 발랄한 에너지를 지닌 여러 K-팝 아이돌들을 참고했으며 특유의 러블리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하트 모양의 입술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헌트릭스 멤버들은 단순히 헤어스타일이나 의상뿐 아니라 딱 봤을 때도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정성스럽게 디자인되었는데, 심지어는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는 방식까지도 멤버들마다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감독은 조이의 하트 모양의 입, 미라의 키 크고 날씬한 실루엣, 그리고 루미의 우아하고 고전적인 분위기와 같은 시각적인 특징들을 특히나 신경 써서 강조했다고 하죠. 감독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K-팝이라는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는 스타일리시한 아이돌 캐릭터를 창조하는 작업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트릭스의 리드 보컬이자 리더 루미 역을 맡은 아덴조는 드라마 틴 울프의 유키무라 키라 역과 넷플릭스의 아바타 아앙의 전설의 준 역으로 유명한 배우이죠. 노래하는 루미의 목소리는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가 맡았습니다. 헌트릭스의 비주얼이자 메인 댄서인 미라 역은 테일즈 오브 더 시티와 하이 메인 터너스 등에 출연했던 메이용이 맡았는데요. 미라는 꽤나 사연있고 어려운 유년기를 보낸 캐릭터죠. 미라의 대사는 메이용이 노래하는 목소리는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오드리가 맡았습니다. 한 토론 자리에서 루미의 K-팝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마 BTS의 리더 RM처럼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나 긍정적이면서 리더십 있는 인물에 끌릴 것이라는 궁예가 오갔는데요. 메이용은 미라를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의 세일러 주피터 같은 영혼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며 어릴 적 자신이 세일러 주피터 역할이 된 것처럼 상상하며 놀았던 기억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일러 마스에 더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메이용은 세일러 주피터 외에도 미라라는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자신도 그 애니메이션의 팬이라고 합니다. 헌트릭스의 메인 래퍼이자 막내 조이는 유지영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조이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봐 늘 불안해하는 캐릭터죠. 조이의 대사는 유지영 배우가, 노래하는 목소리는 한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레이아미가 맡았습니다. 유지영 배우는 조이를 한강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발랄한 소녀의 이미지로 상상한다는데요. 또 우아함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모두 지닌 실제 한국 여성 롱보더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루미의 엄격한 양어머니이자 은퇴한 전직 데빌런터 셀리는 김윤진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셀리는 과거 루미의 친어머니와 함께 싸웠던 동료로, 김윤진 배우는 드라마 로스트, 미스트리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등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노래하는 셀린의 목소리는 브로드웨이 레전드 배우이자 가수인 레아 살롱가가 맡았는데요.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브로드웨이 역할과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뮬란과 자스민의 노래하는 목소리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켄 정은 헌트릭스의 열정적인 매니저이자 홍보 담당자인 바비 역을 맡았는데요. 행오버 3부작과 커뮤니티로 얼굴을 알린 배우입니다. 헌트릭스의 라이벌 그룹 사자보이즈는 진우, 에비, 미스터리,
로맨스, 베이비 사자 총 5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빅뱅, BTS,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몬스타엑스, 투바투 등 실제 여러 K-팝 보이그룹들을 혼합해 영감을 받아 만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복근을 장착한 비주얼 mem버, 로맨틱한 인기몰이 멤버 등 실제 아이돌 그룹에 흔히 존재하는 포지션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사자보이즈의 메인 캐릭터 진우는 안효섭이 연기했는데요. 선에 맞선, 낭만닥터, 김사부, 너의 시간 속으로에 출연해 인지도를 알린 배우이죠. 노래하는 진우의 목소리는 싱어송라이터 앤드류 채가 맡았습니다. 진우는 K-팝 아이돌보다는 주로 드라마 배우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진우가 고전적인 한국 남성의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감독과 제작진은 진우를 디자인하면서 고민 없이 어두운 흑발머리로 설정했고 그 중에서도 차은우와 남주혁이 주요 첨고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진우의 디자인은 안효섭 배우를 캐스팅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완성하고 보니 선에 맞선에서의 안효섭 배우의 배역과 꽤나 유사한 점들이 많아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사자보이즈 멤버들도 헌터엑스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맨스 사자는 이름에 맞게 하트 모양 앞머리를 하고 있는 등 캐릭터 디자인에도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로맨스 사자의 목소리는 코미디 연기로 유명한 조엘킴 부스터가 맡았는데요. 파이어 아일랜드와 빅마우스의 공동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인재입니다. 사자보이즈의 막내인 베이비 사자는 생김새와 말투 모두 아기 같지만 목소리는 굉장히 남성적인데요. 여러 보이그룹들의 래퍼 포지션을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리 사자는 얼굴을 긴 보라색 머리로 가리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미스터리 사자만 얼굴을 가리고 있냐는 질문에 제작진은 저희를 믿어보세요 라고만 대답해 팬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얼굴 5개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죠. 미스터리 사자의 목소리는 앨런 리, 노래하는 목소리는 솔로 아티스트인 케빈이 맡았습니다. 사자보이즈의 또 다른 멤버 에비 사자의 목소리는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유튜브 영상에서의 목소리 연기로 잘 알려진 유튜버 주승원이 연기했으며 노래하는 목소리는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넥 웨이브가 맡았습니다. 사자보이즈 멤버들은 각각 한눈에 구분되는 비주얼을 가졌지만 사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CG 몸체로 만들어졌는데요. 제외했다는 그 한 명은 바로 에비 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에비 사자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조금 더 크고 길며 몸집을 약 20% 정도 키워서 모델링했다고 하죠. 인간의 약점과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영혼을 타락시키고 먹어치우는 사악하고 강력한 메인 빌런 귀마는 이병헌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이 작품의 녹음은 진작에 해뒀지만 우연치 않게 오징어 게임 3와 공기가 겹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감독은 캐대언 속 캐릭터들과 실제 아이돌 멤버들을 비교하는 글들이 꽤나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정 아이돌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감독은 H.O.T와 서태지와 아이들 등 1세대 K-팝의 팬이었으며 과거 경험이 영화의 창의적 방향성과 캐릭터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이제는 음악에 깊고 호소적인 감정적 요소를 불어넣었으며 최종 버전에서는 루미의 노래하는 목소리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음악 총괄 프로듀서 이안 아이젠드라스가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블랙 레이블을 비롯한 여러 유명 K-팝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조율했는데요. 이때부터 수정을 거듭하는 복잡한 과정이 시작되었고 캐릭터 성장과 이야기 흐름에 맞춰 음악 효과가 계속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스토리와 음악을 동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감독은 종종 임시 음악을 활용해 스토리보드 작업을 진행했다는데요. 미완성 곡만으로 훌륭한 작업을 해낸 스토리 아티스트들의 해석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래 하우이치도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K-팝 데뷔곡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하는데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담아 헌트릭스 멤버들이 함께 노래할 때의 사운드를 특히나 강조했습니다. 아이젠드라스는 이 곡이 모두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강렬한 오프닝송이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완벽한 비트와 템포를 찾기 위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고 상상했던 완벽한 오프닝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하우이치돈의 구조와 톤을 설정하기 위해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제츠를 참고했고 헌트릭스가 강력하고 단결된 팀이라는 걸 보여주던 방식으로 곡을 구성했습니다. 하우이치돈은 헌트릭스 멤버 각자의 음악적 강점을 보여주는데 조이는 귀여운 외모와 반전되는 래퍼로 미라는 에너제틱한 댄서로 그려지며 루미는 디바이자 감정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센터로 그려냈죠. 곡의 구조도 팀의 역학을 반영하고 있는데 조이와 미라는 빠른 랩을 각각 8마디씩 선보이며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고 루미는 브릿지를 부르는데 이는 관객이 그녀의 뛰어난 목소리에 매료됨으로써 그녀의 여정에 더욱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하려는 의도로 설계했다고 하죠. 이 곡은 세 멤버의 바람을 모두 담고 있지만 특히 루미가 감추고 있는 정체와 악마 표식을 제거하고자 하는 바람에 포커싱하고 있는데요. 이는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끌어가는 장치이기도 하죠. 사자보이즈는 빌런답지 않게 상큼한 곡 소다팝을 선보이며 등장하는데요. 부드러운 보컬과 청량한 에너지를 통해 BTS의 곡 버터와 같은 매력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소다팝의 가사는 사자보이즈의 진짜 의도를 은근히 드러내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너희를 삼키고 마셔버리겠다는 가사는
노래는 결국 그들의 숨은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의 작곡에는 블랙 레이블 소속 작곡가 데니정이 참여했습니다. 데니정은 영화에서 베이비 사자의 목소리를 연기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작사에 참여한 랩 부분도 직접 녹음했으며 자정 랩을 직접 소화함으로써 트랙의 진정성과 개성을 더했죠. 테이크 다운은 헌트릭스의 전투 테마곡으로 서자보이즈에 대한 점점 커지는 분노를 담은 곡인데요. 음악 프로듀서 이안 아이젠드라스는 서자보이즈를 위협하고 물러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디스곡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테이크 다운을 포함한 캐데언의 모든 오리지널송은 영화 내러티브에 맞춰 구성되기 전 먼저 작곡되고 녹음되었는데요. 아이젠드라스는 이 곡들이 스토리를 위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각각이 완성도 높은 K-팝 트랙으로도 손색 없도록 제작에 특히나 신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는 진우와 루미가 함께 부르는 감성적인 발라드로 그들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진우와 루미가 함께 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그려낸 곡이라고 합니다. 이 발라드는 의도적으로 희망적인 톤으로 마무리되는데 아이젠드라스는 프리가 끝날 무렵에는 관객들이 이 커플이 마치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안 아이젠드라스는 곡의 구체적인 내용과 컨셉이 정해지기도 전에 초기 컨셉 이미지 속 저승사자의 영감을 받아 이 곡을 블랙캣송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아이젠드라스는 최종 버전에 도달하기 전까지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실험했다고 밝혔는데요. 수많은 실험의 결과 최종 버전은 무겁고 어둡고 우울하지만 동시에 스릴 넘치는 곡으로 완성되었죠. 곡에는 지옥의 합창단이 등장하는데 이는 지옥의 입이 열려 관객을 삼키려는 장면을 상징합니다. Sounds Like은 영화의 에너지 넘치는 피날레 곡으로 혼문을 통해 모든 악마를 소멸시키려던 계획이 사실은 잘못된 루트였다는 걸 깨닫고 곡의 후렴구인 This is what it sounds like은 그녀가 더 이상 K-팝 아이돌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담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이 곡을 개인적이면서도 감정적이고 또 전투적인 외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루미가 이 곡을 부르자 어둠에 잠식되었던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하고 인간계와 악마계 사이에 경계를 잇는 다리가 생기는데요. 아이젠드라스는 루미의 진정성이 어둠에 휩싸였던 이들을 음악을 통해 치유하고 그들을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피날레에서는 전 세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거대한 합창이 되는데요. 아이젠드라스는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진정한 연결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헌트릭스의 테이크 다운 외에도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부른 버전도 엔딩 크레딧에서 등장하는데 이 버전은 영화의 공식 틱톡 챌린지 곡이기도 합니다. 채영은 처음에는 이 곡이 너무 강렬해서 자신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새로운 음악 스타일에 도전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으며 K-팝 문화를 다루는 영화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은 트와이스 멤버 중 3명이 처음으로 함께 곡을 녹음하는 것이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전 세계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고 이 노래가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사운드 트랙에 관해서는 영화의 스코어 작곡가 마르셀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의 음악은 영화의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죠. 영화의 애니메이션은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에 대한 오마주로 담고 있는데요. 감독에 따르면 제작진은 클리셰적인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뒤 이를 비틀어 관객의 예상을 깨트리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맨틱한 첫 만남 장면이 현관으로 뒤바뀌는 시기죠. 바로 이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드라마 선에마선의 사랑인가봐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진우의 성우가 실제 선에마선의 남자 주인공을 연기한 안유섭이라는 점입니다. 영화는 실제 아이돌 그룹들의 팬사인회, 음악방송, 예능, 패션쇼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현실성을 더했죠.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팬덤의 모습도 꽤나 디테일하게 묘사했는데요. 젊은 팬부터 나이 든 팬까지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고 별거 아닌 컨택만으로 아이돌 멤버들을 커플로 엮어버리는 커플링 문화와 멤버들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커플링 이름도 묘사했죠. 헌트릭스 멤버들이 복도를 달려가는 장면에서 걸그룹 미아오와 트와이스의 포스터가 벽에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탑10 리스트를 보면 트와이스의 노래 스트레터지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오직 헌트릭스만이 트와이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라는 설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르스라핌의 멤버는 소다팝 챌린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실제 아이돌들이 캐데언 속 아이돌들의 노래를 커버하면서 한층 더 완성형 아이돌 영화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컨셉 아트를 보면 헌트릭스 멤버들은 원래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전투복을 입을 예정이었지만 이 의상은 최종 본편에서는 결국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의 후속편이나 스피노프에서 등장할 수도 있겠다고 추측되네요. 또 다른 컨셉 아트에는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일명 아육대에 참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해외 관객 혹은 아이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이 아육대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삭제했다고 합니다. 원래 아육대 장면은 루미와 진우가 루미의 악마 마크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의 배경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이 장면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우리가 아는 장소로 바뀌었죠. 영화는 특히 시각적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비록 캐릭터들은 영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애니메이터들이 한국어 특유의 입모양과 눈의 움직임을 참고해 캐릭터들의 모션을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미와 진우의 로맨틱한 서브플롯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새는 전통 한국 민화 샤코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더피는 뭔가를 훔치려 하지만 항상 실패하는 허당기 넘치는 호랑이, 서씨는 신호등 같은 눈을 가진 교활한 까치로 갓을 쓰고 있죠. 저승사자 같은 퇴폐적인 컨셉은 실제 아이돌들의 퍼포먼스
퍼포먼스 무대에서도 활용된 사례가 꽤 있을 정도로 팬덤의 지지를 받는 컨셉인데요. 영화에서 이 컨셉은 서자보이즈의 컨셉 변화의 문화적 깊이까지 더해주는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자보이즈라는 이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자는 동물, 즉 라이언을 뜻하기도 해 응원봉에 서자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만 동시에 저승사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헌트릭스 또한 시각적인 요소로도 스토리텔링을 보여줍니다. 첫 곡 골든에서는 반짝이는 의상으로 완벽함에 대한 이상적인 꿈을 표현하지만 이내 루미의 황금 의상이 갈기갈기 찢겨 훼손되며 그 꿈은 결국 허상이었음이 드러나죠. 본문은 처음엔 단일한 금빛으로 등장해 순수성과 완벽함이라는 지극히 이상적인 개념들을 상징하지만 점차 프리즘 같은 무지갯빛으로 변하며 복합성과 불완전함 그리고 요동치며 흔들리는 감정선의 연결을 상징하는 요소가 되죠. 감독은 이러한 혼문의 상징적 전환을 표현하는 데에 프로덕션 디자이너 헬렌 첸의 공이 특히나 크다고 밝혔는데요. 헬렌은 이야기의 주제가 다양한 정체성과 감정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골든은 결말에 어울리는 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감독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스토리야말로 매우 값지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점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번 흥행을 기회 삼아 창작자의 프로젝트가 다른 이들과 스튜디오의 서포트를 받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소수문화 창작자가 문화적 유산을 다룰 때 받는 기대와 압박감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감독은 자신이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해 선보이는 역할을 맡았다는 책임감과 압박감을 많이 느꼈고 기대가 컸던 만큼 한국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문화를 경험하니 다양한 문화를 다룬 영화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후속작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감독이 직접 매체에서 후속작, 외전, 아직 다 풀지 못한 캐릭터 스토리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전히 차고 넘치는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으니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캐대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정서가 담긴 작품인 만큼 개인적으로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세부적인 스토리와 비하인드가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